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중국 어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4월 꽃게철을 맞아서 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죠. 네. 그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이 중국 어선 수가 이달 들어서 이 하루 평균 약 240척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이 매년 4월을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2017년 하루 200척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8년 50척, 2019년 90척, 그리고 2020년 이 80척으로 이 두 자릿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이 올해 들어서는 무려 3배나 증가한 240척으로 늘었는데요. 다시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럼요.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NLL 인근 연평도와 소총도 부근에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연속으로 이 불법 중국 어선이 해양 경찰에 납포됐는데요. 올해 들어 해경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납포한 이 불법 중국 어선은 총 6척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그 불법 어선 대부분은 NLL 인근 그 북한 수역에 머무르다가 우리 측 단속이 좀 그 느슨해질 때 다시 이제 우리 측으로 내려와서 조업을 하는데요. 매년 꽃게 성어기인 3월에서 6월이면 이 NLL 인근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꽃게철만 되면은 매년 이렇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나타나는데,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갑자기 또 이 불법 조업 어선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원인이? 네, 일단은 뭐 추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매년 꽃게철만 되면 중국 어선이 출몰해 왔지만 올해처럼 이 유독 늘어나는 데는 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먼저 이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중국에서도 이 통관 절차가 이 엄격해지면서 이 수산물 수입이 과거보다 이 줄어들어서 NLL 인근에 이 불법 조업에 나선 선박수가 늘어났다는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이 중국과 북한 당국의 해상 단속이 전보다 소극적인 부분도 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북한이 중국에 이 조업권을 그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자국 수역에 대한 조업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하지만 이제 북한이 이 제재를 위반하고 이 중국 어선의 조업권을 팔아서 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이 중국 어선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국 어선을 좀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야 할 텐데 이게 뭐 쉽지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NLL에서 중국 어선 단속은 이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수십 척씩 그 때로 몰려 다니는 이제 중국 어선이 오히려 단속하는 우리 해경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1년 이 소총도 해상에서는 이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과정에서요, 이 해경 한 명이 이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휘두른 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기도 했고요. 지난 2016년 10월에는 역시 소총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이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서 우리 조업하던 중국 어선 승선자들이 이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쪽에 이 도끼를 던지고 이 저항하면서 달아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때로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 단속은 이 한두 척만 납포하고 나머지는 이 밀어내는 식으로, NLL 바깥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겨우 벼터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칫하다가는 이제 이전의 사건처럼 이 고속단정이 침몰하거나 우리 해경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참다 못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 측은 이거 오히려 이제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에 너무
단속을 네.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중국에서 적반하장 그렇게 그렇죠. 이런 적반하장식 요구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급증하는 이 중국 어선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당장 그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그렇고 좀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네, 그렇죠. 요즘 어떻든 정부에서 뭐 다양한 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제 중국 불법 어선들이 우리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가면서 이 어민들의 어획량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중국 어선이 그냥 이렇게 와서 살짝 이 도둑처럼 이렇게 잡아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쌍끌이 저인망 어선도 상당수 동원해서 아예 이 어족 자원 자원까지 고갈되는 다 긁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무슨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싹쓸이 해가니까 이 해양 생태계 파괴도 좀 우려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중국을 상대로 한 이 압박이 이 불법 조업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 뭐 지난 2016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 고속 단정 침몰 사건 이후에요. 이 정부는 이 불법 조업에 대해 중국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영진 외교부 차관보가 주한 중국 대사를 3차례나 초치해서 이 항의했고요. 정부는 침몰 사건 이후에 이 불법 조업에 대한 중국 어선에 대한 함포 사격도 허가하는 등 이 공세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결과로 NLL 인근 중국 불법 어선은 2016년 연평균 250척에서 2018년에는 50척으로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강력한 대중국 압박과 함께요. 이 함포 사격 등 이 물리력을 동원한 이런 강력한 단속이 병행돼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이 반중 이런 정서가 크게 흐른다고 하는데 이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이 자초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국 측에서도 이에 대한 이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쪽에서는 중국 어선 그리고 동쪽에는 또 일본 방사능 오염수까지. 참 이거 양쪽으로 참 답답합니다. 친해져야 되는데 이거 같은 이웃들인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좀 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매년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예, 양국 관계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양측의 어떤 어민들, 이 당장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어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지칠 때 힘이 되는